전세가랑 매매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급지도 올라오는 시기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가 몇 개를 좀 찍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년) 전 폭등 전보다 심상치 않다. 다시 꿈틀대는 서울의 집값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탄력 붙은 서울 아파트 3년 만에 거래량이 5천 건에 육박했다. 이게 5월 달입니다. 근데 6월 달은 지금 통계 집계가 한 1,800건 가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냐? 5월 달 대비해서 많이 빠른 편입니다. 한 4,500건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지금 제일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오는데 이거보다도 1.5배 정도, 1.3배 정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거래량들이 끝까지 어떻게 이어갈지 모르겠지만은 7월이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이 거래량들의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렇구나. 이제 그것들 이제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의 거래량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간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은 신고가는 속출하고 거래량이 올라가긴 하는데 금매만 팔리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게 최상급지 좋은 물건들은요. 금매뿐만 아니라 신고가가 되거나 일반적인 물건들이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급지인 물건들은요. 금매 위주로 팔리다가 쉼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는 그 금매들에 대한 것들이 소진되고 그게 금매가 나오지 않을 때 쉬고 하는 것들이 기간들이 좀 짧아질 겁니다. 이제 짧아지고 하급지도 이제 정상 궤도로 올라오는 시기들이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꿈틀대는 집값이라는데 실질적으로 꿈틀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6월 달에 거래가 끝나면은 6천 건은 넘어갈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성동구라든지 아니면은 용산구 주요 지역들 있죠. 종로구, 강남구, 강동구 이런 지역에서 상승의 거래들이 어느 정도 어깨까지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거래량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량과 가격으로 보여지는데 이렇습니다. 강남은 지금 잘 아니까는 지금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오는 게 보이죠. 강남은 이게 강남의 하급지입니다. 개포동 치고 올라옵니다. 당연히 이제 상급지니까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모습들이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종로입니다. 종로. 경희궁 사이 2단지가 거래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씩. 근데 보면은 지금 찍는 게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거래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종로는 아파트가 많이는 없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가격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포입니다. 마포. 마레프. 한때는 마레프가 이제 대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마레프보다 가격의 약진들이 좋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뭐 이런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조금 더 이제 개선점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레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시죠? 예,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 여기 어디냐면은 여기 마포역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한 8년 차 된 아파트인데 이 아이도 보면은 지금 가격이 이제 꿈틀대면서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 보입니다. 옛날에도 이때가 너무 비싸. 2021년도면 비쌌잖아요, 분명히. 근데 가격 방어를 잘하고 이제 치고 올라오는 양상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강동 제가 아까 전에 성동구 뭐 종로 강남구 강동 뭐 요런 지역들이 조금의 움직임들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강동도 고독 그라시엄이 대표적인 아파트죠. 5,000세대 가까이 된 아파트니까 한때 2023년에 쭉 올라오다가 숨고르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해서 23년도에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양상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요즘 심상치 않아요. 성동구의 전세가랑 매매가가 전부 심상치 않습니다. 거래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가격도 움직임이 큰데 텐즈힐도 최근 들어서 조금 가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뭐 여기도 성동구죠. 신금호 파크자이 같은 경우도 거래가 되면서 고가를 찍는 거 보이시죠?
고가를 찍는 거 보이시죠? 성동구입니다. 지금 성동구 분위기들이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성동구가.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다시 꿈틀대는 서울 집값. 예, 그것들을 뭐 조금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파트들을 제가 몇 개를 좀 찍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그냥 대표성이 있고 진짜 이렇게 가격의 거래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 이게 가격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또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런 집에 달려들까? 물론 달려들어도 시간을 들이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달려들 것인가 5년 단위로 끊고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차익들이 남아있는 아직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던 아파트들을 바라볼 것인가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죠. 리센치 아파트. 이 좋은 아파트일수록 이 가격의 변화들이 되게 크거든요. 쭉 하다가 쭉 떨어졌다가 한번 치고 올라왔다가 숨고르기 하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아파트를 살 것인가? 여력이 된다고 하면 사도 됩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저평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지금 이 리센치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아닙니다. 이제 타이밍상에서는 수익률이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더 올라갈 겁니다. 나중에. 근데 이거는 입지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는 게 전제가 되지만은 이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가격은 다르고 둘 중에 선택하라면은 리센치를 선택했지만은 시기적으로 돈이 맞다고 하면은 지금 똑같은 잠실이거든요. 물론 천지 차이가 나는 잠실과 가락이지만은 지금 이거랑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래프를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기는 우선은 사람들이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V자 반등들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얘는 U자 반등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이런 거는 이제 수익성을 좀 확보를 하고 갈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파트를 사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비교를 하고자 하니 송파에 이런 지역도 있고 송파에서도 이런 지역도 있더라. 강남도 마찬가지거든요. 강남도 압구정은 천정이 뚫려 있고 대치동 쪽은 천정은 있는데 고점 가까이 갔다가 숨고르게 하는 데도 있고 고점 가까이 가는 것도 있고 개포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고점을 뚫은 거는 뭐 대형 평수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제 국평 중에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뚫진 않았고 이것도 분화가 되는데 송파도 마찬가지고요. 송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이 대장이 주도하는 아파트와 그다음에 중간의 아파트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차별성을 갖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 대응을 하는 건요. 지금부터는 가격이 조금 덜 움직였는데 발전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 아이도 발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가면은 뭐 3호선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학교가 있고 이 대각선으로 가면은 학원가가 있고 아래쪽 가면은 이 현대 1차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재건축 아파트 진행이 이제 잘 되고 있고 이 주변 자체가 극동, 사만, 뭐 가락, 프라자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재건축이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미니 신도시급으로 만 세대 이상의 세대수가 들어오는 신축이 들어온 데입니다. 길게 봐서는 지역의 발전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시기적으로 안 움직였다. 그러면은 이런 지역에서도 좀 좋은 물건들이 있고 가격의 물건들이 나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상급지를 바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저기 가야 되는데 못 갔다라고 낙심만 하지 마시고요. 돈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수익률을 조금은 속도를 우선적으로 또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단기적으로는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구조에 있는 아파트들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잠실하고 가락은 다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동일하지만요. 토지거래 허구역이라는 게 거긴 또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응용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냐면은 아까 똑같은 그겁니다. 전세 사기 여파,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꾸로 말하면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들이 많이 좀
없어지게 됐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의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전세 사기의 이슈가 너무 큰데, 이 전세 사기는 아파트한테는 타격감이 많이 없었어요. 지방은 조금 있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겠지만, 근데 빌라라든지 빌라를 비롯한 비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과 전세를 얻는 사람의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심리적 공포가 더 컸죠. 그런데 2000년도, 2010년도, 뭐 2011년도 그때 예전에 제가 기사를 찾아가지고 지금 역전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들, 뭐 이런 부분들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반복이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사기의 여파들로 아파트 선호가 심화가 되고 빌라들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빌라를 적극적 투자처로 생각을 하진 않지만은 빌라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빌라는 저점입니다. 저점. 제가 생각할 때도 저점이고, 지금 빌라의 공시가도 사실 역전세가 심화되고 하니까는 뭐 이제 전세 반환 보증보험이 지금 126이라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거를 좀 올리면 어떨까라는 고민들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전세 반환 보증보험, 이게 좀 웃긴 거잖아요. 아니 그 임차인을 맞출 때 보증을 150으로 맞춰놓은 걸 130으로 하면은 그 다음 전세 맞출 때 돈을 내줘야 되고, 돈을 내주고 새로운 전세를 맞춰가지고 돈을 내줘야 되는데, 이 보증금이 내려갔으니까는 빌라 또 하신 분들이 또 재정적으로 막 풍요로운 분들이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전세 사기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가 사실은 정부에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더 조금 많이 키운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세입자 보호를 한다고 하기 위해서 뭐 전세 반환 보증 보험 요건을 공시가의 126%로 이제 조정을 해버리니까는 이제 물질적으로도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심상치 않은데, 지금 서울 집값이 꿈틀대고 전세 사기 여파 아파트 선호가 일어났는데, 그것들은 이 정책적인 부분과 사실은 심리적인 상황에 대한 심리를 이슈화시킨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아파트로 쏠림 현상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걸 또 이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빌라도 이제 저점에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빌라 투자를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면요, 빌라도 지금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호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들이 그 심리에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빌라 같은 경우는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고 수요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가격들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거를 사면은 뭐 얼마라도 벌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기는 주택들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빌라는 뭐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고 제가 보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빌라는 투자하면요 매도하기가 조금 어려운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빌라는 조금은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거나 조심해야 될 물건들을 선별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지금 심상치 않은데 집값이 꿈틀대고 전세 사기 여파,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궁지로 몰아넣은 아쉬운 뭐 공시가 126으로 반항 보증의 가입 요건들을 완화해 버리면서 이 수요들이 또 아파트로 좀 쏠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는 아파트는 수요자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죠? 가격들이 움직이겠죠. 이 전세 수요자는요, 뭐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기기도 하지만요, 전세의 수요자가 월세의 수요자로 옮기기도 하고, 예전에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을 5번 이상을 했을 때 그때는 전세의 수요가 월세의 수요로 옮겨갔죠. 그리고 이제는 전세의 수요가 붙었는데 전세의 물건들이 많이 없죠. 그리고 이 전세의 수요가 그러니까 또 이제 매매의 수요로도 몰려가는 양상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거래도 늘어나고 있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큰 틀에서는 아파트의 선호 현상의 심화들이 있다. 예, 그거는 지금 명확하고, 그러면서 거래량들을 늘리는 것들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이제 또 지금 시장의 상황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기준 서울 평균 전셋값이 6억대 상해, 이게 어제 나온 신문이죠. 맞습니다. 지금 그 서울의 전셋값 평균이 보시면은 역대 세 번째로 최장
57주째 상승하고 있고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부족하다. 아까 제가 방금 설명을 했죠. 예, 뭐 지금 전세에 대한 물량들은 조금 줄어든 양상이고 수요는 늘었는데 이 수요가 이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또 매매로 올라가는 양상이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라갈 상황에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전월세 상한제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만료가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그게 이제 끝나는 동시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전세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 급한 사람들로 생겼어요.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가니까는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 집을 빨리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전세를 좀 맞춰야 되겠다 하는 수요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수요들이 또 지금 전세가를 또 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전세가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뭐 실례로 아까 전에 제가 성동구 쪽이 좀 가격들이 움직임들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행당동의 이 성동구죠. 성동구의 하급지지만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세대수가 3,400세대가 되는데 요렇게 지금 이제 전세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지금 보시면은 전세가 올라가는 속도들이 좀 가파르죠. 생각보다. 예전에 지금 2022년도 11월 12월 달에 보면은 가격들이 지금 뭐 한 3억대에서 4억대까지 4억대까지 떨어졌다가 3, 4억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지금 거래되는 게 6억 2천, 5억 5천이죠. 어마어마하죠. 지금 고가로 찍힌 게. 지금 그래서 지금 전세가는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성동구만 그러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KB 시세로 보시면은 이게 전세입니다. 색깔은 보이시죠? 숫자는 안 보이시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전세가 2022년 3년도에도 2년도에도 정말 이렇게 파란색으로 시퍼렇다가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이 송파가 제일 빨리 움직였죠. 움직이다가 지금 어느 정도 퍼지고 있고 지금 그 강세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항상 그렇거든요. 예전에 2021년도는 이랬습니다. 2021년 진짜 심각했죠. 2020년도는 더 심했고 이 2022년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달 뒤 전월세 상한제 해제 물량 속출 이게 언제였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제가 아까 그래프 좀 보여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이때입니다. 우리가 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된 게 돼서 통계가 첫 번째 나온 게 요 통계거든요. 여기도 지금 파랗게 됐죠. 근데 이전은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되니까 이제 미리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급하게 움직인 거죠, 이때는. 그래서 이걸 시점으로 해가지고 전세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 7월 31일 이후부터 보시면은 그 이전 조금 전부터 이렇게 이중적으로 뭔가 전세가가 만들어지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한번 떨어지고 이 전세가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같은 아파트고 같은 물건이라서 로얄동 로얄층 있지만은 이렇게 편차가 2억이고 4억이고 2억 이상씩 차이 나고 뭐 많게는 3억까지 차이가 난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2020년 7월 30일 날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이 되고 그게 이제 4년이 되면은 새롭게 신규로 전세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세가가 이제 급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 맞출 수 있으니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급등하면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아직까지 개정이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4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또 앞으로의 4년 거를 다시 올리겠죠. 다시 올리고 시장에서 이런 정책적 변화가 없으면은 나중에 또 이제 역전세의 문제들이 한 3년 뒤에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 물량이 어떻게 되고 뭐 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빨리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걸 반복하는 거 급하게 움직여지는 것들을 계속 놔두는 거는 저는 이 방관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지는 뭐냐면은 요런 전월세 상한제의 해제 물량들이 이제 속출을 계속하면은 이제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주인이 4년치가 이제 또 묶여야 되니까 5%밖에 못 올리니까 또 크게 이제
4년치를 미리 반영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교훈은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매매가를 자극한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전세가가 떨어질 상황이 아닙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서울 그 북한산 같은 경우도 요때 2020년부터 2극화, 3극화가 됐죠. 이게 강북만 그렇나요? 지금 보시면은 송파 쪽도 이렇게 분리가 되었죠. 송파만 그렇나요? 이 수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분리가 되었죠. 그러면은 수원만 그렇나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도 이런 식으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이중적인 가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자주 얘기를 했던 건데 너무 불만이에요. 왜 불만이냐면은 아니 이런 경우를 우리가 똑같은 경우를 봤거든요. 과거에 봤는데 왜 이거를 반복을 하냐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이 반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정책적으로 내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들이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이 결과가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요. 이게 1989년도 여기 이제 신문입니다. 여기 신문을 보면은 집 전세 기간을 원래는 1년이었는데 2년으로 연장했어요. 이게 이제 체감이 지금 2년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2년이라고 하면 이때는 1년 단위가 아니라 2년이니까 컸거든요. 이때 보시면은 지금 되게 비슷해요. 법사위에서 15일 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심의를 이같이 최저임금 계약 기간에 연장 조항을 개정안을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결의를 했다. 어떻게 했냐?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그리고 집주인은 매년 전세금을 올려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언제냐? 1989년입니다. 1989년 12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나타났어요. 딱 해서 1990년 초부터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주택 전세가 크게 올라. 기간 연장 인상률 억제로 강남 30평 아파트가 최고 8천만 원. 이때 엄청 큰 거였죠. 90년대 초반이니까. 그리고 강북 아파트 17평이 2천만 원 육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되면서 전 세입자의 임대 보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간 5% 내로 제한됨에 따라서 전세금이 2년간 묶일 것을 염려해 주택 소유자들이 전세금을 높여받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월 달이거든요. 2월 달은 또 어떤 신문이 나왔을까요? 집세 파동이 일고 있다. 딱 2달 만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규정한 연간 5% 내외의 어떤 내 인상보다 훨씬 비싼 10에서 30% 심지어는 배 이상 오르는 전세금도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많은 분들이 이 정책들을 주구장창 얘기를 하면서 말리려고 했습니다. 말리려고 했는데 못 말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결과물들이 요런 겁니다. 급하게 올랐죠. 근데 계약갱신 청구를 쓴 거는 그대로 깔고 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지금 상급지든 하급지든 지방이든 제가 다 뽑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개정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 달 뒤에 전월세 상한제 해제 물량 속출. 이제 이게 한 4년 단위로 이제는 한번 도는 겁니다. 예전에는 1년에서 2년을 늘렸고 우리 지금 2년에서 4년으로 늘렸잖아요. 그러면 4년 단위로 등락들이 분명히 있는 시기가 있을 건데 이제는 급하게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매매가를 자극을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3년 전 폭등자보다 심상치 않다. 이거 하나씩 내가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거 찾아가면서.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전세가도 떨어질 연력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